자, 초음파를 이용한 견갑부 신경 차단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세란병원 정형외과 윤영문입니다. 먼저 저희가 어깨 주변에 블록을 시행하게 되면은 언제 할 것인가? 저희는 보통 수술을 하거나 또는 수술 이후 또는 만성적인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블록을 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블록할 것인가? 즉, 이 주변에 있는 신경 중에서 브레키아 플렉서스, 즉 신경 뭉치를 블록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모터를 보존하기 위해서 각각의 센서리 너브들을 블록을 할 것인가? 또 블록을 할 때 블라인드 테크닉으로 안보할 것인가? 손으로 볼 것인가? 요거를 이제 고민을 하고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인터스칼렌 블록과 수프라스카펠라 너브 블록, 엑실러리 너브 블록, 그리고 레터럴 팩터럴 너브 중에서 아티큘러 브랜치 블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깨 주변에 너브 이너베이션에서 살펴보면은 1996년에 10월 날에 26네 프레시 카데바를 다이섹션 해가지고 너브 엔딩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숄더의 앞쪽으로는 레터럴 팩터럴 너브에 아티큘러 브랜치가 존재를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스캐플라 머슬로 가는 너브의 일부가 앞쪽에 와서 분지를 하고요. 또 엑실러 너브의 일부가 안쪽, 앞쪽, 아래쪽으로 분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메인으로 가는 게 수프라스캐플라 너브가 가서 이렇게 뒤쪽 캡슐에 분지를 하고요. 엑실러리 너브의 일부가 아래쪽, 뒤쪽 아래쪽으로 분지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는 그 수프라스캐플라 너브의 아티큘라 브랜치와 그 다음에 렉터럴 팩터럴 너브의 아티큘라 브랜치가 위쪽에 앞뒤로 나눠서 이렇게 이너베이션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2017년에 다시 또 33례의 카데바를 다이섹션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너브별로 스프라스캐필라 너브는 포스트리어와 레터럴 쪽으로, 엑시더리 너브는 레터럴 쪽의 앞뒤, 아래쪽, 그 다음에 레터럴 팩터럴 너브는 앞쪽과 위쪽, 그리고 서브아크로미어 스페이스 그쪽으로는 스프라스캐필라 너브와 레터럴 팩터럴 너브가 각각 반씩 나눠서 이너베이션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림을 보면 뒤쪽은 이렇게 뒤쪽에 스프라스캐필라 너브가, 그 다음에 아래쪽의 앞쪽으로는 엑시더리 너브가,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약간 다양한 너브가 옵니다. 주로 메인은 레터럴 팩터럴 너브의 아티큘러 브랜치가 감정을 하는데 서브 스키플라 너브의 분지도 나오고요. 머스큘러 큐테이니어스 너브가 일부 분지가 이쪽으로 또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쪽은 통증 조절을 위쪽에서 하기 전에는 완전하게 블록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인터스칼렌 블록이 저희 어깨 수술할 때는 골든 스탠다드입니다. 통증 조절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걸 다 블록할 수 있기 때문에 골든 스탠다드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은 이런 포지션을 취하게 되고요. 뒤쪽으로 리도카인과 로피바케인, 즉 쇼데킨과 롱액틴을 믹싱을 해가지고 저희가 인젝션을 시행하게 되는데 7에서 15mm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하지만 가급적 10mm가 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많이 인젝을 하게 되면 프레임 너브 팔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렇게 카로티드 아트리 뒤쪽으로 미들 스칼렌과 안테리어 스칼렌이 보이고요. 그쪽에 트래픽 라이트 사이즈, 교통신호등처럼 이렇게 너브들이, 루트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뒤쪽에서 인젝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카로티드 아트를 피하기 위해서 뒤쪽에서 니들을 넣어가지고 인젝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실제 보는 영상을 보시면요. 처음에 프로브를 댈 때는 저는 이쪽은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찾아 올라가는 쪽으로 하는데요. 프로브를 뗄 때는 너무 목 쪽에다 대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깨와 목이 만나는 부위에다가 프로브를 대신 다음에요. 이쪽에서부터 쭉 앞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면 이렇게 스칼렛 너브들이, 머슬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주변에 가운데 이렇게 트래픽 사인처럼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인한 이후에 뒤쪽에서 앞쪽으로 니들을 넣어가지고요. 마취를 하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게 이처럼 아래쪽으로 먼저 약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위쪽에 먼저 약을 넣게 되면 퍼스트 어쿠스틱 쉐도잉이 더 세져가지고 너브를 확인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약제를 넣으실 때는 아래쪽을 먼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터스칼렌 블록이 부작용이 없냐? 아닙니다. 보통 문헌에 따라 다니면 40에서 70% 정도 프레임 너브 탈시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횡격막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20에서 50% 정도는 헌어 신드롬이라고 이렇게 교감신경이 차단이 돼가지고 한쪽 눈이 이렇게 커지고 땀이 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쉰목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뉴모스토렉스나 기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너브 블록은 컨트라 인디케이션이 레스피레이터리 디지즈, 한쪽 렁이 안 좋은 경우에는 가급적 시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인터스칼렌 블록 말고 각각의 너브에 대해서 블록을 하게 되는데 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프라스칼렌 너브입니다. 스키플라 너브입니다. 그 다음에 엑실러리 너브, 그 다음에 레터럴 팩터럴 너브를 각각 블록을 해서 제가 통증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수프라스캐퓰라 너브를 보면은 얘는 트렁크 레벨에서 분지가 되고요. 보통 5번이나 6번 목신경 성분을 가지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4번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는 주로 운동은 수프라스캐퓰라 머슬과 인프라스캐퓰라 머슬의 운동을 담당하고 센서리 쪽을 보면은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코레코이드 앞쪽에 있는 리가멘트의 뒤쪽으로 또로 미디알 브랜치를 내 가지고 너브를 이너베이션 하고요. 주로 이제 글레노 휴머럴 조인트와 서버 아크노럴 조인트에도 그 너브 이너베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기 너브 블럭은 1941년부터 보고돼서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로 포스티리어와 수피리어 쪽에 통증 조절을 위해서 시행되고요. 에큐트와 크로닉 모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예전엔 초음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위 말하는 디스탈 수프라스캐퓰라 너브 블럭만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초음파가 발달이 되면서 프록시말 쪽으로도 너브 블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음파를 보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도 들어오는 질문들이 그겁니다. 저는 초음파를 아무리 봐도 노치를 못 찾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블럭을 하나요? 그럼 저희가 베리에이션을 보면은 약 8.3%에서는 노치가 없습니다. 41%가 굉장히 넓고 샬로잉한 노치고요. 또 41%가 굉장히 깊은 노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프래그먼트로 그냥 터널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고요. 약한 너치와 본 터널이 같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두 케이스는 문제가 안 됩니다. 85%는. 나머지 15%는 저희가 초음파로 봤을 때 노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가 보통 아터리를 기준으로 해서 블럭을 시행하게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아터리도 베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 터널 안으로 같이 아터리가 들어가는 경우는 단 3종류뿐이 없습니다. 따라서 디스탈 클레비클 블럭을 하실 때는 아테리얼을 찾았더라도 그 주변에 충분히 너브를 다시 한번 찾아보고 블럭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10cc 이상의 과용량을 인젝션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9년에 숄더 엘보 서저리에 발표된 거 보면 37내에 숄더를 다이섹션한 결과 3개의 아티큘라 브랜치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절 쪽으로 하는 포스티리어 글러너 휴머럴 브랜치, 그 다음에 바깥쪽 서브 아크로멜 스페이스로 가는 레터럴 서브 아크로멜 브랜치,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아가 가지고 뒤쪽에 저희가 코레코 클레비큘라 리가멘트 쪽으로 가는 미디아 서브 아크로멜 브랜치 3개로 나눠서 찾을 수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모식도로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요, 저희가 미디아 서브 아크로멜 브랜치는요 노치 직전에서 이미 분지가 돼서 나옵니다. 노치를 나오자마자 바로 서브 아크로멜 스페이스로는 레터럴 브랜치가 분지가 되고요. 스피너 글라인드 포서를 지난 다음에 조인트 캡슐로 가는 너브가 분지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 초음파로 뒤에서 인젝을 하게 되면은요, 뒤에 즉 SS 노치보다는요 저희가 보통 뒤쪽에서부터 앞쪽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스피너 글라이드는 노치 주변에서 인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 뒤쪽에서 인젝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분지 앞쪽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코레코이드 쪽으로 빠져 보이는 미드 서브 아크로멜 브랜치는 미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용량을 쓰고 가급적 저희가 초음파를 보고 디스탈 쪽에서 블럭을 할 때는 스캐퓰라 노치 쪽으로 근접을 시켜가지고 인젝션을 시행해 주는 것이 좀 더 완전한 블럭을 시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크닉을 보면은 예전에는 블라인드 테크닉을 했거든요. 뒤쪽에서 환자가 팔을 이렇게 반대쪽 손을 잡는 포지션을 취한 다음에 뒤쪽에서 들어가는 방법을 취했는데 이 방법은 문제가 뉴모소렉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테크닉 즉 수피리어 어프로치 위쪽에서 들어가서요 시팅 포지션에서 미디얼에서 레터럴로 들어가면서 이 수프라스캐퓰라 포스에 플로어를 긁고 들어가면서 인젝션을 시행하는 방법을 시행했었습니다. 이 방법 모두 너브를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과량 즉 15cc 이상 되는 약제를 쓰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블럭을 시행합니다. 방법은 프록시말과 디스탈 두 군데서 시행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록시말은 오모하이드 머슬과 스캐퓰라 노치 사이에서 블럭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역시 이 방법을 써도 약 문헌에 따라 틀리지만 5%에서 20% 정도는 프레닝 너브에 팔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가장 장점은 센서리가 브랜칭돼서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인컴플리트 블럭의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탈은 스캐퓰라 노치와 스피노글레노이드 노치 두 개 사이에서 블럭을 하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프레닝 너브 팔시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디얼 서브아크로멜 브랜치가 분지돼 나온 다음이기 때문에 인컴플리트 블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지금 프록시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록시마부터 보여드리면은 저는 프록시마부터 할 때는 목 안쪽에서 미디얼에서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너브를 찾는 거를 권장을 하고 있고요. 커러티드 아트리에서 제가 좀 내립니다. 내리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브레키얼 플렉서스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뒤쪽으로 하나가 뭐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프라스캐플라 너브거든요. 너브를 확인한 이후에 좀 더 오신 다음에요. 이 뒤쪽을 살짝 돌려주시면은요. 이렇게 오머하이드 머슬이 쭉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스프라스캐플라 너브가 쭉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최대한 디스탈 쪽으로 끌고 오셔가지고 블록하는 게 프레닝 너브의 블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게 블록을 하실 수 있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니드를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너브 주변으로 인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오모파이드 파시아 뚫을 때 환자분이 조금 아프고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만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너브에서 보통 5에서 7cc 정도의 블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디지털 블록인데요. 보시는 바가 스캐플라 스파인에 프로브를 갖다 낸 다음에 엔티리어 쪽으로 약간 올라가면은요. 스프라스캐플라 노치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치를 확인한 이후에 뒤쪽에서 니드를 쭉 찔러 넣어가지고요. 너브 근처에, 즉 리가멘트 근처까지 가신 다음에 저는 가급적 너브 주변에 가면 약을 뿌리면서 찌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너브 인절의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젝션을 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엑실러리 너브는 코드랩에서 나오고요. 얘는 뒤쪽에 델토이드와 트라이셉스 그 다음에 테레스 마이너의 모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요 센서리를 담당하는데 주로 인피리어와 레터럴 쪽에 센서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큐테이너스 브랜치도 있고요. 주행을 보시면은 즉 쿼드라 앵귤라 스페이스라고 얘기하죠. 테레스 마이너와 그 다음에 트라이셉스의 롱헤드, 그 다음에 테레스 메이저 머슬, 그리고 휴머러스 이루어지는 사각 공간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얘가 이 사각 공간을 빠져나오자마자 바로 모터 브랜치를 하나 내고요. 나머지 센서리 브랜치는 휴머러스의 어나토미컬 렉을 아토리와 함께 감싸고 돌아 들어가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쪽에서 센서리 분지들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블럭을 할 때 아크로미온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크로미온 팁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요. 거기서 수직으로 내린 선과 그 다음에 엑셀을 폴드에서 수평으로 나눈 선, 이 만나는 지점쯤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블라인드로 할 때는 이쪽에다가 직접 휴머러스까지 니드를 넣고 인젝을 하고요. 저희처럼 초음파를 볼 때는 먼저 아크로미온에 갖다 댑니다. 그 다음에 프로브를 내리면은 테레스 마이너가 끝나는 지점에서 델토이드가 만나는 지점에서 여기서 아터리와 너브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 포지션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아크로미온에 프로브의 끝을 갖다 대고 아크로미온과 휴머러스 헤드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그대로 수직으로 내리게 됩니다. 수직으로 내리게 하면 테레스 마이너와 델토이드가 서로 만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확인하시면 여기서 아터리가 펄세이션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옆에 너브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너브에다가 바로 인젝션을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 이거 짧은 니드 쓰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깊습니다. 뒤쪽으로 들어가시면 저는 그래서 5cm 이상 되는 7cm 니드를 사용하고요. 니드를 쭉 써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브 근처로 가게 되면 저는 약을 넣으면서 니드를 진행시키거든요. 그래서 본터치까지 한 다음에 살짝 뒤로 빼가지고 약 5에서 7cc 정도 인젝션을 시행하시면 블럭을 시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터럴 팩토럴 랩의 아티큘라 브랜치입니다. 얘는 5, 6, 7번 신경을 가지고 코드랩에서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얘는 메인이 주로 팩토럴리스 메이저 머슬로 가는 모터 브랜치입니다. 그 중에서 센서리 브랜치가 나와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냐면 글레논 휴머럴 조인트와 아크롬 클레비클라 조인트 그리고 코렉플라 리가멘트와 서브 아크롬의 벌사 요 앞쪽에 모든 거에 분지를 내는데요. 이거는 2016년에 지종훈 선생님께서 논문으로 잘 정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배반 것을 보시는 바와 같이 팩토럴 머슬 아래쪽에서요. 코레코 클레비클라 리가멘트와 코레코 아크롬 리가멘트 그 앞쪽으로 이렇게 아티큘라 브랜치를 이렇게 쭉 내가지고 지나가면서 여기서 브랜치를 내고 벌사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젝을 시행하실 때는 요 코레코 클레비클라 리가멘트를 확인하시고요. 요게 바로 코레코이드 프로세스 바로 위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코레코이드 프로세스를 만진 다음에 프로브를 그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밀고 나오면서 엑시더리 아터리 다음에 브랜치가 여기 이렇게 올라와서요. 더 지나가면 코레코이드 바로 위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움직이다 보면 너브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너브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코어더에서 세팔라드 쪽으로 인젝션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코레코이드 프로세스를 본터치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약을 이렇게 살살살살 넣어주면서 리가멘트 앞쪽으로 저도 이거 5에서 여기는 한 5cm 정도만 넣어도 충분하더라고요. 너브 가져가서. 그래서 5cm 정도로 약재를 넣어가지고 인젝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숄더 블록을 할 적에 우리가 어떤 블록을 할 거냐는 내가 메이저 오피냐 마이저 오피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아스로스코피나 아스로플라스틱의 메이저 오피를 할 때는 골든 스탠다드가 인터스칼렌 블록이고요.
환자가 약간 위험하거나 내가 좀 안전하게 블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프라클라비쿨라 브레키얼 플렉서스 블록과 함께 수프라스캐플라 너브 블록을 하면 위에와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 블록이나 또는 페인 컨트롤용이다. 그러면은 수프라스캐플라 너브 블록과 그 다음에 엑시더리 너브 블록 그리고 레터럴 팩터럴 너브 블록을 한 이후에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같이 시행하면은 보다 만족할 만한 통증 조절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프로즌 숄더 때 그럼 이것만 가지고 블록을 시행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시는데요. 저는 만약에 환자가 입원할 수 있고 관찰될 수 있고 이게 모터 블록에 대해서도 어그리를 한다면 제일 안전한 거는 인터스칼렌 블록이고요. 환자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약간 내가 좀 부담이 된다라고 얘기하면 인프라콜레클러 브레키얼 플렉서스와 스파스큘러 너브 블록을 같이 동반하는 것이 그게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외래에서 블록만 하고 나 끝내고 매니플레이션을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 너브 블록을 하신 다음에 조인트 인젝션을 같이 시행하시면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